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사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영상에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사라는 게 아닙니다. 참고용과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서예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직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인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 추천이 아니고 최대한 좋은 종목을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정말 큰 돈 벌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무궁무진한데 대신 그만큼 엄청 위험해요.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과거에 어땠는지 아시죠?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투자자들이 달라붙었지만 상폐될 뻔하기도 하고 주가가 10분의 1 토막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기업들이 아예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신라젠이나 코오롱 티슈진이나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했어요. 성공하면 대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섹터의 종목을 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제약바이오와 로봇은 혁신업종이에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고리스크의 영역입니다. 혁신업종이라는 건 아직 산업이 꽃피기 전의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제도권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제도권에 올라온 산업이 아니에요. 성숙화되지 않은 산업이라는 뜻이고, 다시 말해서 돈을 초반에 많이 잡아먹는 산업이라는 뜻이고, 그 돈을 잡아먹고 있는 산업이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혁신업종들은 금리 인하 시기마다 그 주인공이 바뀝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잡아먹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는 버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돈을 잡아먹는 산업들은 독자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대출이 필요하죠. 2020년도 당시 금리 인하 시기, 그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 제로 금리로 갔잖아요. 그때 주인공이 됐던 혁신업종은 배터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때 배터리 갔으니까 또 배터리 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배터리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가긴 갈 건데 주인공이 되진 못한다는 겁니다. 혁신업종이 두 번이나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혁신업종의 주인공은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물가가 올라오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로봇의 수익성이 사람의 인건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로봇도 대량 생산을 해내게 되면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아직 대량 생산 단계가 아니기도 하고 일단 당장 인건비 쓰는 게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보니까 굳이 로봇으로 진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봇으로 진입을 해야만 하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또 한 번 불씨를 지폈던 게 바로 미중 관세전쟁, 무역전쟁의 연장선상이에요. 중국을 배척하려고 하잖아요. 원래 중국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전 세계 기업들이 그래서 중국에 막대한 생산 공장들을 지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예전처럼 싸지도 않고 심지어 중국이 미국과 틀어지게 되면서 견제를 하니까 다들 중국을 떠나야 되는 시점까지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 시간이 뜰 텐데 그때는 어떡할 거며 심지어 공장을 다시 건립한다고 하면 또 이런 인건비 문제라든지 국가 간의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걸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 공장을 자국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미국 인건비는 감당이 되느냐?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걸 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당연하게도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자동화시킬 겁니다. 제조업에 있어서도 물론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10명 쓰던 걸 8명 쓰고 7명 쓰고 이렇게 줄여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미래에는 다 로봇들이 그런 걸 하겠지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미래였잖아요. 근데 그게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우리가 로봇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약바이오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약바이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 금리 인하 시기마다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나 의료라는 것은 언제나 혁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빠지지 않아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피지컬 AI로 가고 있어요. AI라는 걸 만들면 뭐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자율주행과 로봇이라는 거예요. AI를 돌려가지고 로봇을 움직인다.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봇을 봐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대기업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 자본력이 튼튼하거나 그리고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매매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산업이나 제약 바이오 같은 혁신 업종들, 고리스크 업종들은 종목을 기왕이면 좀 많이 잘게 쪼개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조금 위험한 종목들 제외하고 우량주 위주로 해서 시총 상위 순으로 해서 대기업에 M&A가 들어간다든지 최소한 5개 이상을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담는 게 저는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저는 스마트 팩토리 쪽은 먼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공장도 지금 미국으로 간다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적자를 안 보고 있어요. 혁신 업종인데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랑 현대모비스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를 하면 창고에서도 물품들을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엘리베이팅 기술을 통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엘리베이팅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기업은 현대 엘리베이터와 같이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대도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라 저는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쭉쭉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긴 한데, 제가 이거는 이미 올해 초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얘기하고 나서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됩니다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내후년 실적 생각해보면 여전히 저평가는 맞아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지금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는 한번 주가 조정 크게 받으면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그냥 날아갈까봐 우려가 된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 소액으로 잡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협동 로봇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전 세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좀 많이 못 가고 있던 게 있었어요. 이게 협동 로봇 안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에 로봇 트렌드가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테마가 잡히지 못해서 좀 못 간 것도 있다고 봐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연내 출시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략적으로 M&A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로봇에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상징적인 기업이 또 없거든요. 전통적인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시총이 지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조 정도 되는데 여전히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전망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삼성전자 후광을 받고 지원을 받고 가는 기업인데 저는 잘못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어지간해서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총이 이미 두산 로보틱스를 뛰어넘었고 5조 5천억까지 올라갔어요. 일단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에 돈을 까먹는 기업은 이제 아니에요. 앞으로는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내년, 내후년부터의 실적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을 봐서는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건 사실이나 나중에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청라에다가 공장을 어마무시하게 짓고 있어요. 지금 한 2, 3천억 규모로 청라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SK 배터리 공장도 유일 로보틱스가 담당하게 될 거고 SK그룹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미 여기 대주주 현황에도 보시게 되면 2대 대주주로서 SK 배터리 아메리카, SKBA가 대주주로 있죠. 2대주주로 13%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SK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대기업과의 시너지를 노려볼 수 있으면서 청라, 인천 청라에 공장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한 350억 정도 나왔는데
청라공장 증설이 되면 한 3천억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매출이 몇 배가 뛰는 거예요. 외형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LG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 중 하나죠.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현재 최근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총도 지금 거의 1조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추가적인 성장세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로보티즈가 LG전자랑 작업형 휴머노이드 협력을 본격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힘을 받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조를 넘었으니까 지금 시총이 1조가 안 되니까 로보티즈가 그만큼 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많이 갔으니 지금 구간에서는 조심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하이젠 모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하이젠 모터뿐만 아니라 로봇주도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또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로보텍스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하이젠 모터 수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애초에 하이젠 모터뿐만 아니라 이 로봇 산업이 커지게 되면 자율주행 로봇이나 운반 로봇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장 안에서 운반 로봇으로 쓰이는 자율주행 로봇 AMR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 하이젠 모터 공급을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압 방폭형 서브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결국 공장 안에서 쓰이는 운반 로봇 수혜가 커진다고 하면 하이젠 모터 주가도 높게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시총이 1조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앞으로 성장세도 계속 기대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또 생겨나요. 그게 SPG예요. SPG는 장점이 원래도 적자를 안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뭐가 있어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로봇이 당장 꼽히지 않아도 이익을 잘 내고 있다 보니까 버텨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로봇이 개화기에 접어들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또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어요. 일단 적자 안 보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요. 그래서 SPG는 그런 장점을 부여해 줄 수가 있겠고, 시총도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마진율도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PER 18배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SPG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혜주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요즘 제가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보행 보조 로봇에 액추에이터를 SPG가 단독 공급해요. 삼성전자에서 전개하는 로봇 사업의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을 단독 공급한다는 것부터가 벌써 특장점을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조선에서 엔진이 정말 중요한 기자재인 것처럼, 물론 전체적으로 조선주가 가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기자재 제일 먼저 보는 게 엔진이잖아요. 비슷해요. 로봇에서도 관절,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게 제일 먼저 1순위로 봐야 되는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SPG 그리고 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어서 리스크가 있긴 한데 하이젠 모터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기업도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물류 자동화 로봇 개발을 지금 T-로보틱스랑 전개하고 있는 거니까 추후에 물류 자동화가 진행되고 공장 자동화가 진행된다고 하면 T-로보틱스 실적 개선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놓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력한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로봇이 물류 자동화 시장에서 가장 먼저 쓰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점유율을 높여나가게 되면 T-로보틱스의 자율이동 로봇, AMR 전문 기업으로서의 중대형 공장 자동화에 T-로보틱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메스가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인데, 이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데 여기가 쿠팡 물류센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물류하면 쿠팡이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메스가 쿠팡발 물류센터 수혜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AI 비전 로봇 솔루션 이걸 담당하는 기업인데 쿠팡에다가 AI 기반 지능형 물류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류 자동화가 진행되고 AI 기반의 물류 로봇이 도입되는 과정 안에서 쿠팡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메스는 저는 이 쿠팡발 수혜를 받는 것부터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대표 종목 중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지능형 로봇에 필요한 3대 기술, 3D 비전 인식이라든지 AI 알고리즘, 그 다음에 로보틱스 구동하는 하드웨어, 이런 3대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내재화했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쿠팡뿐만 아니라 나이키나 LG 엔솔 같은 이 초대형 고객사들,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기 때문에 쿠팡 이후의 확장성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규 상장주인데 신고가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어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평가가 높게 평가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 클로봇입니다. 현대자동차랑 20억 원 규모로 계약 체결했고 이미 대기업 고객사를 확보했죠. 이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확장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현대자동차랑 맺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같이 사족보행 로봇, 우리가 경호 로봇으로 쓴다고 하는 스팟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었는데 사족보행 로봇이에요. 인천국제공항사의 사족보행 로봇 구매 설치 사업에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수혜를 톡톡히 받을 만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이 있었는데 이제 물류 자동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현대 오토에버가 로봇 종목으로까지 평가받으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기업이다 보니 거기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솔루션을 담당하는 게 또 현대 오토에버거든요. 만약에 내가 피지컬 AI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현대 그룹주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대 오토에버라고 봐요. 스마트 로봇, 공장 자동화 로봇 소프트웨어까지 담당하고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 그룹 안에서 로봇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어요. 여전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한번 지금도 괜찮아 보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핵심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관련된 리포트를 텔레그램 방에다가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거길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 브리핑 뿐만 아니라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